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이야. 자, 시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정, 두 번째 수정, 세 번째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있어야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늘 있지 않습니까? 야, 성공하는 사람도 왜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지속적으로 실패할까?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팁이 뭐냐면 그 뉴턴의 운동의 법칙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에서 그걸 발견을 합니다. 관성의 법칙 핵심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를 이렇게 테이블에 놨다고 쳐보자고요. 놨어. 그러면 외부에서 이 레이저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는 한 이건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썩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커다란 행성이 지구를 땅 때리지 않는 한 등속 운동은 계속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관성이에요. 멈춰 있는 건 언제까지나 멈춰 있고 등속 운동하는 거는 언제까지나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 근데 이게요, 물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도전하세요, 한판 붙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도 늘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관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팁을 드려도 막 움직여.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이번에 바꿔봐야 되겠네,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네. 이것도 관성이야. 근데 여러분 볼 때 이 관성은 바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바뀌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게 그거예요. 이 친구는 앞으로도 그렇겠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폴 게티라는 사람이 법칙을 한번 만들었어요. 이 폴 게티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석유 재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 이분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난할까? 왜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해? 그래서 블럭을 딱 정했어. 가설로. 자, 우리 빈부의 차이가 다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돈을 다 회수한 거야. 그래서 n분의 1로 쫙 나눠줬어. 빈부의 차이가 같아요, 달라요? 나눠주면 같죠. 다른 걸 받아서 나눠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원래 부자는 다시 부자가 되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지더래. 거기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2년이 안 걸리더래.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니까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다시 부자가 될 만한 일을 하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다시 가난할 만한 일을 다시 하더래. 이것도 뭐예요? 관성이에요. 그래서 열정에도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옛날에 그냥 전에 내려온 옛날 얘기죠. 우공이산이. 옛날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밖에 나갔다 자기 집에 들어오려면 그 산이 커다란 산이 하나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산이 두 개가 있대요. 그 산의 길이가요, 서울에서 대구까지야. 엄청 큰 산이니까요. 700리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힘드니까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어.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산을 옮기자.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이제 산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우공의 친구분이 있어. 지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우공을 찾아갑니다. 우공, 이건 아니야. 나는 자네의 친구인데 자네를 내 인생의 스승처럼 존경했는데 이건 아니야. 어떻게 산으로 옮기나? 지금 보니까 자네 가족들은 어떤 딸은 머리에 흙을 리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산을 옮기네. 근데 옮기는 걸 이 우공의 손자와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산 흙을 떠다가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산을 흙을 이고 져서 버리는 데가 바레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 서해 바다예요. 거기다 버리고 다시 그 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야. 그 지수라는 친구가 말릴만도 하죠. 그 어떻게 옮겨? 못 옮기지. 근데 우리는 옮기네. 내 자식들은 계속 늘어날 거야. 그런데 이 산은 앞으로 절대 더 커지지가 않네. 옮겨요, 못 옮겨요? 옮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주 감탄을 한 거지, 지수라는 친구. 돌아갔어.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산신령이 들은 거예요. 산신령이 가만히 들으니까 난리가 아니거든. 이 산이 옮겨지면 산신령의 근무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심각해져가지고 해고당할까봐 자기 보스한테 보고한 거예요. 옥황상제님 여기 보니까 우공이라는 미련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말려주세요. 근데 옥황상제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진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옥황상제가 옛날에 중국 신화에 보면 과씨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형제를 딱 내려보내가지고 산 하나는 삭동에, 하나는 옥남에 옮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딱 보니까 산이 없어진 거야. 그걸 우공이산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노인이 결국엔 산으로 옮겼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지만, 그냥 얘기지만 제가 한 10년쯤 전에요, 그 외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인도 사례였는데 인도에 람차드라 다스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도 우공처럼 밖에 갔다 오려면 산이 하나 막혀 있어서 차가 집에 못 오는 거야. 차를 산 건너편에 세워놓고 몇 킬로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차 타고 가는 거야. 지방 정부한테 부탁을 해도 안 뚫어주는 거야. 터널을 뚫으면 간단한데. 그래서 이분이 알았어, 내가 할게. 이분이 굴 뚫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갔다 와서도 뚫고 토요일 날도 뚫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근데 뚫렸어. 뚫린 게 이거예요. 이걸 14년을 뚫었다는 거예요. 14년. 그때 뚫렸을 때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갔잖아요. 아니 이걸 왜 뚫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빵 터졌죠. 주차하려고요. 여러분 같으면 주차하려고 뚫겠어요? 이사 가겠어요? 이사 가지.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이 터널 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갇혀 있어. 여러분이 터널 안 뚫으면 애는 위험해. 뚫을 거야, 안 뚫을 거야? 뚫죠. 여러분과 꿈과 열정은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야. 지금 시작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꿈이 1년 있다가 달 날아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시작하고 멈추지 않으면 뚫리게 돼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있는 거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걸 있는 거죠. 그 세 번째입니다. 열정.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왼쪽 뺨에다 무서운 흉터를 그려준 거예요. 그려준 다음에 그 상태로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그 느낌을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연구 과제였어. 그래서 흉터를 그려주고 나가기 전에 그 실험자한테 거울을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라죠. 흉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리게 한 다음에 거울을 나가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파우더를 발라드릴게요. 그냥 바르는 척하고 흉터를 지워버렸어. 이게 흉터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상태로 사람들이 나간 거야. 나가서 딴 사람 만나고 와서 교수들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일관되게 무슨 얘기 하냐면, 교수님, 전 불쾌해서 혼났어요. 사람들이요, 제 왼쪽 뺨만 뚫어지게 쳐다보고요, 저를 이상하게 봐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린 이것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시도하면 제가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열정적으로 왜 도든 못해? 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이 격자가 무슨 격자냐면 파도가 바위를 때릴 격자예요. 파도가 바위를 때리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누가? 내가.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가기로 했으면 가라 이거야. 그게 열정이야.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다. 보면 시소 있죠. 애들이 꼬마들이 타는 거.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로섬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희망이 100%야?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한다는 마음, 절망은 얼마일까요? 제로예요. 이 둘의 합은 100이라니까.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만약 희망이 50%면 절망은 얼마일까요? 50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이 100이야.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아까 강에서 뛰려는 사람들. 그 사람 마음속에 희망이 얼마예요? 제로야. 근데 여러분이 희망과 절망은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팩트는 그다지 다르진 않아요.
그걸 보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 보면 격파 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이 선수들은 막 두꺼운 것도 깨요. 근데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다는 거야. 그동안 깼던 사이즈인데 어떤 날은 이게 안 깨지고 손이 다치는 경우가, 손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 왜 부러졌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깨기 전에, 보통 때는 이건 이미 깨졌어, 내려친단 말이죠. 근데 손이 부러질 땐 그런다는 거야. 치기 전에 깨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때 내려치면 손이 다친다는 거야. 똑같은 사이즈인데 결국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 늘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정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다음에 또 될 거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어떤 시련과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정, 수정, 열정, 긍정.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오케이, 인정. 그래, 내가 망했구나. 내가 회사에서 해고됐네. 오케이. 내가 대학에 떨어졌네. 이거예요.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수정하라고 그랬죠. 방법을 바꿔야 돼. 똑같은 방법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는 뭐냐?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네 번째는 그래, 앞으로 살면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늘 인생은 위기가 와요. 그때 오더라도 그래, 내가 옛날에도 극복했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긍정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늘 그 끝에 보면 긍정이 딱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숫자로 표현한 게, 따라서 해보세요. 희절백.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이 닥치면, 요즘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도 꼭 전해줘서 그분들을 절망에서 구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극복해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